안녕하세요. 타보고 말한다 다타다의 윤진웅입니다. 이미지 공개 이후 논란과 관심을 받았던 바로 그 차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는데요. 사장님 그리고 아빠 차에서 오빠 차로 돌아온 그랜저, 어떻게 변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헤드램프 그릴 흡입구가 마름모네요. 마름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마름모가 많습니다. 헤드램프와 마름모 모양의 그릴에 패턴을 넣어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릴의 현대마크가 굉장히 큰데 이건 레이더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아반떼에 이어 헤드램프가 그릴 안으로 침투했고, 특이한 건 그릴의 이 마름모 중 5구가 데이라이트입니다. 화살표 모양이죠. 이게 논란인 게 이 부분이 방향 지시등 역할을 하는데, 오른쪽 지시등을 켜면 화살표는 왼쪽을 가리켜서 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5개 램프 중 끝에 하나가 안 켜지게 해놨지만 그래도 화살표로 보입니다. 폭이 이전 세대보다 1cm 늘어났지만 차가 작아 보입니다. 측면은 보기에도 길어졌습니다. 길이가 6cm, 휠베이스는 4cm가 늘었습니다. 뒷문에서 뒤 팬더까지 이어지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리어 램프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휠은 캘리그래피 전용 휠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됐습니다. 휠 역시 마름모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일자형 테일 램프가 옆으로 갈수록 내려와 후면을 넓고 포지션은 낮게 보이게 합니다. 후미등에도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LED 방향 지시등은 익스클루시브 모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됐고 캘리그래피 모델은 트윈으로 들어갑니다. 모양만 트윈이고 실제 기능은 싱글 머플러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생각나요. 그랜저가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게 그랜저와 성공을 같은 의미로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광고는 예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대답 대신 그랜저로 보여줬다. 저는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성공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3.0 LPI, 하이브리드까지 총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3.3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4스포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한 곳만 잡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코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4스포크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좌우측 상단이 가려져 있는 듯한 답답함을 조금 줘요. 12.3인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이 디스플레이와 오른쪽 센터 페시아 쪽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듯한 이 디자인은 굉장히 큰 TV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이그로시 제시를 사용함으로써 일체감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니터를 보면 기존에는 8인치가 적용이 됐지만 이번에는 또 시원하게 12.3인치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비게이션 자체도 12.3인치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크고 시원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송풍구가 오른쪽 보조석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의 차량과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요. 크롬 라인을 세 줄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주면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짜집기를 되게 잘 해놓은 차인 것 같아요. 그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요. 버튼들이 이렇게 크롬으로 일자로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버튼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버튼은 전혀 작지 않아요. 오히려 보기에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실제로 버튼을 눌러보니까요, 버튼 이 눌리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 따로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좌우측에 보이시는 볼륨과 튠 조절 이 레버가 이렇게 롤링 방식으로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공조 장치 관련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햅틱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운전자한테 좀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소리로는 알려줍니다. 뿅, 뿅. 온도 조절을 할 때 레버식을 썼습니다. 저는 다이얼 방식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0.5도씩 뭐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한데, 이게 다이얼식은 원하는 만큼 딱 돌리면 어느 정도 감각만 익히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바로바로 조작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버튼식으로 기어 레버가 돼 있죠. 소나타는 굉장히 이게 돌출돼 있었는데, 지금 이 그랜저는 팰리세이드와 같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다 가죽으로 쭉 덮여 있어 가지고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 쪽, 심지어는 이런 수납 공간까지도, 덮개까지도 가죽을 활용한 게 보입니다. 덮개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그냥 슉 덮어버릴 수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덮개까지 가죽으로 덮어놔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따로 열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죠. 이 안에는 USB 두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스마트폰을 넣었을 때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앞에 이 컵홀더 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을 사용해서 컵홀더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암레스트의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암레스트의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으나, 이쪽에 조금 더 이렇게 파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파놨나 싶었더니, 물병을 뉘었을 때 이 틈 사이로 물병의 그 머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드등, 저희는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데, 색깔은 이 앞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으로.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했을 때 정말 이게 거의 미끄러지듯이 출발하더라고요. 그 부드러움에 먼저 반했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풍절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노면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게 소음을 되게 잘 잡아 놓은 것 같고, 노면 소음, 풍절음, 엔진 소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엔진 음이 조금 들리는 정도. 뭐 브레이크 성능이 뭐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요, 다 뭐 전체가 다 부드러워요. 뭐 승차감 부드럽지, 주행하는 그 주행감 부드럽지, 브레이크까지도 심지어 부드럽게 멈춥니다. 이 차는 3342cc 그리고 290마력 그리고 35토크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착좌감부터 뭔가 이 부드러움과 승차감 이런 건 굉장히 우수한데,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굼뛴 느낌이 나요. 부드러움에 너무 올스탯을 찍은 느낌이에요. 부드러움을 살리려다 보니까 뭔가 확 튀어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굼뜨게 부드럽게, 확실히 그런 부분은 스포츠 모드로 이제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거를 차라리 이쪽 기어 노브 쪽에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즉각 사용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달리는 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 소음은 조금 올라갔네요. 확실히 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음은 올라갔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있는 도로를 거칠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에만 RMDPS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구석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이패스를 지나기 직전인데요, 이 그랜저에는 하이패스가 소나타와 동일하게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룸미러에 있을 때는 룸미러가 조금 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많이 뚱뚱해진 모습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제 하이패스가 들어감으로써 룸미러가 굉장히 얇아졌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함이 살아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요금 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좌우측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계기판에 이렇게 내가 넣은 쪽에 후방이 나오거든요, 모니터로. 보이는 화면은 거의 실제와 흡사합니다. 네,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이게 플래그십 모델로 나온 만큼 2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헤드룸, 레그룸, 뭐 거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송풍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송풍구를 여닫을 수는 있지만 따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암레스트를 열면 플래그십 모델의 그런 어떤 품격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딱 열면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 안에 12V 단자와 USB 한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딱 누르시면 컵홀더가 또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게 운전자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운전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소음들이 오히려 2열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플래그십 모델이 맞는 건지, 과연 뒷좌석에 사장님을 앉히는 차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고급진 승용차를 이제 운전자가 직접 모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소나타 키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 때 차를 정확히 일자로 댄 상태에서 후진을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뒤로 쭉 댄다면 내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나올 걱정 없이 그대로 이 버튼으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현대가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있는 만큼 그랜저의 고급화 전략은 조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을 시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